4단자망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4단자망의 종류는 지금처럼 6가지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나열을 한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얘죠. 이겁니다. 얘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얘를 전송행렬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송행렬은 전력공학에 보면 중거리 송전설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A, B, C, D 구하는 거, A, B, C, D의 의미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 임피던스 행렬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드미턴스 행렬이에요. 여기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매개 변수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임피던스 행렬, 요거를 어드미턴스 행렬, 여기에 있는 요거를 전송 행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 3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나머지 하이브리드나 G나 하는 것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잠깐 한번 살펴보면 전압이잖아요. 전류잖아요. 그 사이에는 임피던스가 있겠죠. 반대로 전류잖아요. 전압이잖아요. 그 사이에는 어드미턴스가 있겠죠. 이건 기본이에요. I는 YV고 V는 ZI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Z가 이항되면 Y가 되는 거 알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Z 행렬이 있어요. 이거에 역행렬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엇가 된다? Y 행렬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Y 행렬에 역행렬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Z 행렬이 되는 거예요. Y 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행렬에 역행렬을 하면 얘가 뭐가 된다? Z 행렬이 된다. 왜?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는 역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에 보면 이 행렬의 특징을 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 임피던스로 공통이죠. 얘네들은 전부 다 어드미턴스로 공통이죠. 얘네들은 전부 다 1차와 2차로 공통이 돼요. 그런데 1차와 2차가 공통이 된다라는 것 외에는 얘네들의 의미는 모두 다 달라요. 얘네들의 의미는 모두 어드미턴스의 의미고 얘네들의 의미는 모두 임피던스의 의미인데 얘네들은 4가지가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죠? 기억해야 돼요. A라고 하는 것은 전압비예요. 전압비. 다음 D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전류비입니다. 1차와 2차의 전류비, 전압비. 요거는 1차와 2차에 대한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가 비정수고요. 단위는 그래서 오음이 됩니다. 다음 요 C는 뭘 말하죠? C는 어드미턴스예요. 1차와 2차의 어드미턴스. 그래서 단위는 뭐가 돼요?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뭐라고요? 전압비, 전류비,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입니다. 얘네들은 보세요. 전부 다 어드미턴스예요. 얘는 전부 다 임피던스예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1차 1차, 1차 2차, 2차 1차, 2차 2차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1, 2, 1, 2, 1, 2. 모두 1, 2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공통이 뭐라고요? 행렬의 각 원소에 대해서 공통 부분은 없지만 1차와 2차가 공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얘가 임피던스 행렬입니다. 보세요. 얘는 전부 다 I분의 V죠? I분의 V, I분의 V, I분의 V, I분의 V죠? 모두 다 뭐라고요? 모두 다 I분의 V예요. 요거 보면 이거예요. 11이죠? 11입니다. 그 다음 12죠? 여기 있네요. 요게 12. 12죠? 그 다음 요건 21이죠? 21은 여기 있네요. 2와 1입니다. 그 다음 요거 22죠?
요게 2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뭐예요? I분의 V로 공통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I분의 V로 공통이니까 전부 임피던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도 그래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구하라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도 보면 어드미턴스도 여기 1, 1이죠? 1, 2고요. 2, 1이죠? 2, 2잖아요. 그러면 V분의 I가 공통이면서 1, 1이고요. 다음 1, 2죠. 그 다음 2, 1이고요. 그 다음 2,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는 모두 다 어드미턴스로 공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걸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구하는 방법.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면 조금 쉬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단자가 4개가 있는 4단자죠. 여기에 보면 이런 단자가 4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 R1이 있고요. R2가 있고 R3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 되고요. 이 방향이 되는데요. 요게 I1이고요. 요게 I2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V1이고요. 여기가 V2입니다. 이 회로에 대해서 임피던스 행렬의 값을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돼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본 강의에서 들으세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간단하게 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봐요. 이걸 구할 때 첫 번째, 전류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이 전류는 I1이에요. 그러면 임피던스 2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Z11의 값은 R1하고 R3를 더해준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I2는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얘는 Z22가 되는데요. 얘는 R2가 있고요. R3가 있죠. 요 두 개 더해주는 게 Z22예요. 그 다음 두 개 공통이죠. 두 개 공통이니까 Z12하고 Z21은 두 전류가 공통이에요. 뭐만 있죠? R3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때에 여기 전류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더해지죠. R3에서 전류가 두 개 더해져요. 전류가 두 개 더해지면 이렇게 되면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전류 방향이 얘가 반대 방향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선 전류가 서로 상쇄되죠. 전류가 서로 상쇄되는 방향일 때 다시 말해서 이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만약에 여기도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방향이면 이때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얘기는 요게 반대로 된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변함이 없어요. 얘네들은 변함이 없는데 여기 있는 이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R3가 된다.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임피던스 행렬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처럼 구하면 되고요. 임피던스 행렬을 T형 회로에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파이형 회로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T형일 때만 이렇게 하세요. 파이형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되면 파이형 회로가 되는 거예요. 파이형 회로를 그릴 때는 임피던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동일하게 R1, R2, R3면
이렇게 I1 똑같게 I2예요. 이런 방향이라면 여기를 0V로 보는 거죠. 여기를 접지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V1이에요. 여기에 V2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 점이 전위가 V1이 돼요. 요 점이 전위가 V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Y11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V1에 연결되어 있는 어드미턴스예요. 어드미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단위가 모으잖아요. 임피던스가 아니잖아요. 어드미턴스니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죠. 여기 Y11. 여기 연결된 거는 Y22예요. Y22는 요거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R2분의 1, R3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개가 공통이잖아요. 공통.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공통일 때 이때의 Y12와 Y2와는 같아요. 얘는 R2분의 1이에요. 전위입니다. 전위.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이렇게 V1 요게 V2가 되겠죠? 그래서 V1, V2 그 다음 공통 이렇게 해서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어드미턴스를 구할 때는 지금처럼 파이형 이럴 때 좀 구하기가 쉽고요. 여기서 임피던스 구하기는 힘들어요. 여기서는 어드미턴스 구하기는 힘들지만 임피던스는 T형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무슨 관계가 있죠? 역행렬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하면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으면 복잡한 문제도 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역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임피던스 파라미터와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는 역관계가 있다. 역행렬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델타라고 하는 것은 행렬의 크기예요.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 얘네들은 부호를 반대로 해주고 얘네들은 위치를 바꿔주고 그리고 이 크기로 그 값들을 나눠주면 걔가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역행렬 자체가 어드미턴스를 역행렬하면 임피던스 행렬이 되고 임피던스 행렬을 역행렬하면 어드미턴스 행렬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얘는 직렬 종속인데 그림만 보세요. 직렬이에요, 직렬. 이거를 왜 이렇게 넣어놨냐면 얘는 4단자 망에 보니까 직렬로 연결된다는 게 전류를 보세요. 전류를 보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입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다시 이렇게 와서 또 들어가죠. 그래서 또 나오는 형태. 여기는 회로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직렬이잖아요. 이해가 됐죠? 이거하고 지금처럼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 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병렬이잖아요. 병렬. 뭐 직렬과 병렬을 구분하라는 의미입니다.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왜 이걸 했냐면 이렇게 연결된 걸 직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얘는요. 여기서 나와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와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직렬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종속이라고 불러요. 종속. 요거 차이가 있어요. 직렬로 연결한 게 아닙니다. 종속으로 연결한 것이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이 직렬이고 지금 얘는 종속이다. 그래서 직렬일 때 구하는 방법과 종속일 때 구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 얘는 이제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는 이런 직렬 연결보다는 지금처럼
종속 연결에 대한 계산이 시험 문제 나와요. 결국은 종속 연결은 이렇게 행렬 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 n1에 대한 4단자 정수, 여기 n2에 대한 4단자 정수, 그게 행렬이잖아요. 여기 행렬, 여기 행렬이 두 개가 있다면 그 두 개의 행렬의 곱셈으로 나타나요. 얘가 무슨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곱셈으로 나와요. 행렬의 곱셈. 그래서 행렬의 곱셈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요게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요게 없다고 생각하고 행렬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곱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것과 이것을 곱해 주잖아요. 더해 주는 거죠. 그 다음 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거는요, 이번에는 이것과 이것을 곱해 주죠. 그리고 다음 이것과 이것을 곱해 주죠. 그 두 개를 더해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것과 이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번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뭐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 있는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이것과 이것을 곱해주죠. 이것과 이것을 곱해주죠. 더해주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와 얘를 곱해주죠. 얘와 얘를 곱해주죠. 더해주면 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행렬에 대한 곱셈이에요. 행렬에 대한 곱셈만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속이에요. 그래서 4단자 정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첫 번째는 행렬에 대한 곱셈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4단자 정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연결된 회로가 T형 회로고요. 이렇게 연결된 회로가 파이형 회로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1, 2, 3. 여기도요. 1, 2, 3. 자, 이때 4단자 정수를 구하는 방법이 외우세요. 요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T형이든 파이형이든. 지금처럼 4단자 정수를 구하라 그랬을 때 A 정수를 구하라 그러면 A 정수는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세요. 반드시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A 정수는 1 플러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분수예요. 분수인데 위에 게 뭐죠? R1입니다. 밑에 게 뭐죠? R2입니다. 요거는요. 위에 게 R2죠? 밑에 게 R3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요게 무슨 정수라고요? A 정수요. A 정수 이해했어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얘는 D 정수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줘요. 위에 있는 것은 3, 아래에 있는 것은 2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2죠. 아래에 있는 것은 1이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이번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요거는 하나씩만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방향은 두 개가 걸리죠. 그리고 세로 방향은 하나잖아요. 세로 방향이 C정수인데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C정수의 단위는 어드미턴스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역수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 방향은 B정수인데요. 두 개가 되어서 얘는 복잡해요. 구하지 마세요. 그냥 복잡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건 B정수잖아요. 이 방향은 B정수거든요. 하나만 있는데 R2예요. 단위가 5옴이니까 그냥 R2 하면 돼요. 그런데요. 이 방향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 것은 C정수인데요. 여기선 C정수인데요. 복잡해요. 하지 마세요. 그냥 A, B, C, D 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만 구하세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B정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요.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쓰면 돼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B정수를 구하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연결된 거죠? 종속. 이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R1, R2, R3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가 될 때는 정해져 있어요. 1, Z, 0, 1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기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임피던스라면 Z, 0, 1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Z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피던스라면 여기에 대한 4단자 정수는 1, 0, 어드미턴스 1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려면 이렇게 해도 돼요. 동일하게.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얘가 돼요. 여기도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얘가 돼요. 여기는 1 플러스 여기가 뭐예요? 여기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끊어져 있으니까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1 플러스 무한대분의 임피던스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0의 임피던스잖아요.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공식을 바로 적용하면 돼요. 여기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A는 1 플러스 R1, R2. 요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R1. 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R2분의 1이죠. 여기는 뭐가 돼요? 요거잖아요. 요거. 1이죠. 그러면 비정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비정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게 비정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곱해주고요. 다음 이렇게 한번 곱해줘서요.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요? R3에다가 1 플러스 R1, R2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더하기 R1이 되겠죠. 이거예요. 이거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려면 곱하면 되죠? 그리고 통분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공식으로 바로 되죠. 어디서요? 나머지는 여기서 나머지는 다 되죠. B정수를 굳이 구해야 되겠다면 지금처럼 계산하면 간단한 거예요. 요 방법, 요런 방법을 써서 4단자 정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기본이죠. 이런 걸 기본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영상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상 파라미터는 어떤 걸 말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1차 측을 개방해요. 그리고 2차 측의 임피던스를 연결해요. 물론 4단자 망회로죠. 그래서 개방단에서 ABCD를 이용해서 임피던스를 구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연결했던 임피던스를 떼고요. 2차를 개방해요. 그리고 1차 측을 아까 구했던 임피던스를 연결을 해요. 여기를 임피던스를 붙여서 여기서 임피던스를 계산해 봤더니 구해 봤더니 걔가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여기다 연결하고 2차 측을 개방했어요. 그랬을 때 요 2차 측 개방단에서 나타나는 임피던스가 최초에 이 임피던스를 계산할 때 연결했던 임피던스와 같아져야 된다. 이 조건. 이 조건이 영상이에요. 영상이란 얘기는 거울에 맺힌 상. 이렇게 보면 돼요. 제로 페이스가 아닙니다. 거울에 맺힌 상. 거울에 맺힌 상, 영상 임피던스. 마치 뭐 보는 것 같아요? 거울 보는 것 같죠.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어렵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유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충분히 유도할 수 있어요. 대신 좀 복잡하겠죠. 그러나 계산해보니까 결국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1차 측에 연결할 때는 순서가 A, B, C, D의 순서였어요. 2차 측에 연결할 때 순서는 A, B, C, D의 순서죠. 이런 순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영상 임피던스와 2차 영상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좌우가 대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R, 여기가 R이에요. 여기가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럼 지금 이 회로는 뭐가 되죠? 좌우가 대칭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같으면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러면 대칭일 때 당연히 우리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A정수.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얘가 뭐였죠? D정수잖아요. 대칭이 되면 A정수와 D정수는 당연히 같겠죠. 공식에 넣어봐도 A정수와 D정수는 당연히 같아요. 그러면 A와 D가 약분이 됩니다. A와 D가 약분이 돼요. 이렇게 적는 이유가 있어요. 약분을 해보니까 둘 다 뭐가 되죠? C분의 B가 돼요. 그래서 대칭인 회로에 좌우가 대칭이 되는 회로에 보면 AD가 같으면 영상 임피던스는 C분의 B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적어보면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C는 어드미턴스고 B는 임피던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라고 그러죠?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이런 거 배웠죠? 요거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대칭일 때, 좌우측이 대칭일 때. 송전선로는 좌우층이 대칭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전달 정수, 말 그대로 전달되는 정수입니다. 전달 정수를 기억하세요. 이런 걸 쌍곡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거는 똑같은 이야기를요. 이렇게 표시해요. 아크 코사인 하이퍼보릭 루트의 AD 똑같고요. 아크 사인 하이퍼보릭입니다. 루트의 BC 이렇게 표시해요. 요게 전달 정수입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돼요. A, D, BC인데 AD는 코사인 쌍곡선, BC는 사인 쌍곡선이에요. 요걸 잘 기억하세요. 요걸 전달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얘가 세타잖아요. 세타면 요거를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요거를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코사인 하이퍼보릭 세타가 되잖아요. 요걸 이항하잖아요. 얘를 세타 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트 AD가 되는 거예요. 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사인 하이퍼보릭을 세타 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얘기도 기억하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할 겁니다. 1차 영상과 2차 영상이 똑같고 C분의 B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순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보느냐라고 하면 두 개를 곱해 보세요. 두 개를 곱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A와 B와 C와 D를 곱하기 하는 겁니다. 여기에 A와 B와 C와 D로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DD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다음 AA 약분돼서 없어지죠. 결국 뭐가 되죠? C, B의 제곱이 되겠죠. 맞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를 베껴버리면 C분의 B가 되는 거죠. 무엇을 한 것이 이렇게 됐죠? 두 개를 곱한 것이에요. 1차 영상과 2차 영상을 곱해버리면 C분의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영상과 2차 영상을 나누기 해봐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는 그대로 두고요. 나누기는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약분되는 게 역시 얘는 나누기 하면 루트 돼 있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D제곱에 A제곱이 되죠. 그래서 나누기 하면 D분의 A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뭐로 나눴죠? 이것으로 나눴죠. 나누기 하면 D분의 A, 곱하기 하면 C분의 B가 된다. 요런 것도 이 특성 임피던스, 요것도 요것에 의해서 요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방금 계산한 것이 얘입니다. 그 다음 얘죠. 그러면 A정수라는 것은 이렇게 된 거와 이렇게 된 걸 곱하면 A정수잖아요. 그럼 D분의 A라는 것은 이렇게 된 걸 말하는 거죠. 당연히 루트 속에 그게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D분의 A는 얘죠. 그래서 대신 얘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A정수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상 파라미터 A, B, C, D를 이렇게 영상 임피던스로 구해보는 겁니다. 이걸 영상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A, B, C, D를 지금처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압과 전류에 대한 4단자 정수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거.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얘네들 계산하려면 당연히 4단자 정수 A, B, C, D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 그런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분포정수회로. 분포정수회로는 얘는 장거리 송전설로 쓰는 거예요. 장거리. 그래서 송배전 특성에 송전 특성에 해석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전력에도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같이 했던 거 기억하죠? R 플러스 J 오메가 L,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되는 게 각각의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처럼 이와 같이 표시되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특성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특성 임피던스 이렇게 불러요. 특성 임피던스와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파 정수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기본이고 이렇게 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어느 거라고요?
얘가 기본이고 얘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전개를 해봐요. 전개를 하는데 R과 G가 0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손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RG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얘네들이 없어지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무손실 선로에 대한 특성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RG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J오메가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요만큼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0 플러스 J의 오메가 루트 LC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에 요 0이라고 하는 게 알파, 다음 여기 뒤에 있는 오메가 루트 LC라는 게 베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쇄정수와 위상정수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거기까지 기억하세요. 감쇄정수, 위상정수.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손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손실 선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그러짐이 없는 선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외 선로라고 하는데 조건이 이래요. 이걸 유도하는 과정이 물론 있고요. 교재에도 있고 강의에도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도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외우는 거니까 조건을 기억하고 조건을 적용하면 전파정수는 R과 G는 유효분이잖아요. 그 다음 L과 C는 무효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무효분은 무효분끼리, 유효분은 유효분끼리 묶여 있다. 그랬을 때 요걸 알파라고 하고요. 요걸 베타라고 한다. 그리고 베타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베타는 무손실이나 무외나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같은 거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무외선로가 되면 무외선로는 지금처럼 요게 유효분끼리 묶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R과 G가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L과 C가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조건이 성립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무손실 조건, 무외 조건 다 가능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암기하세요. 그래서 답만 찾아내면 돼요. 우리 이렇게 유도하면서 문제 푸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 다음 과도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도현상은 하나의 정상 상태에서 다른 정상 상태로 전이 또는 변화하는 과정의 현상이에요. 요거 요렇게 기억하세요. RL 과도현상, RC 과도현상, 물론 직렬만 얘기합니다. 병렬을 하면 어려워져요. 직렬만 보세요. 시험 문제 직렬만 나오니까. 그 다음 RLC 직렬이 나와요. RLC 직렬은 제어공학하고 연결이 되어서 제어공학에서 2차 지역의 특성 해석하는 거하고 같아져요. 그게 복잡해져요. 물론 RL도 마찬가지인데 제어공학에서 그대로 똑같이 다뤄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공식을 외우세요. 중요한 건 공식을 외우는 거니까. RL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은 전원을 인가할 때 흘러가는 전류하고요. 전원을 끊었을 때 흘러가는 전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식으로 생각하면 어려워요. 항상 지수함수의 표현을 먼저 기억하고요. 어떤 거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0에서부터 i까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i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t예요. 이런 형태가 돼요. 뭔진 모르지만 형태를 보세요. 형태. 1-2의 t의 형태예요. 자, 그거예요. 이게 지수함수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감소할 때는 이런 형태를 띈다. 이렇게 증가할 때는 이런 형태를 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지수함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여기가 0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증가하는 건가요? 감소하는 건가요? i가 마이너스예요. 증가하는 건가요? 감소하는 건가요? 얘는요, 증가가 아니라 마이너스부터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감소입니다. 얘도 뭐예요? 감소예요. 감소할 때는 그냥 2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증가죠. 증가는 어떻게 되죠? 1-2예요. 요거 기억하세요. 요것만 기억하면 그 다음에는 다 해결이 돼요. 지수함수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런 회로가 있으면요. 이런 회로. 이 회로는 전류를 인가하게 되면 파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 회로의 파형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전원 인가 t = 0입니다. 여기서는 t = 0에서 전원 제거. 전류는 얼마죠? I가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0도 정상이에요. 0인 정상에서부터 I인 정상까지 t = 0에서 스위치를 ON해서 전원을 인가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거잖아요. I는 R분의 2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R분의 2로 가는 겁니다. R분의 2인데 1-2로 표시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T예요. 여기는 L분의 R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정수와 관련된 값인데 L분의 RT예요. 특성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소할 때는 얘는 어떻게 되죠? R분의 2의 2에 마이너스 L분의 RT예요. 조금 전에 봤던 그 형태 그대로예요. RL일 때는 여기가 항상 이래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될 때만 그런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증가냐 감소냐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지수가 나오잖아요. 지수가 나오죠. 지수가 나오는데 지수가 마이너스 1로 되는 시간. 이게 있어요. 요것이 이렇게 되는 시간 t는 요걸 타우라고 하거든요. 요걸 세크라고 부르는데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시정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정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t가 어떤 값을 넣어야 마이너스 1이 될까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값, 얘를 뭐라고 불러요? 시정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RC 회로는 파형을 이렇게 보면 돼요. 전류가 처음에는 충전되죠. 그 다음 전류가 충전된 게 방전되죠. 이렇게 돼요. 요게 RC 회로예요. 물론 여기는 전류가 R분의 2가 되겠죠. T = 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R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얘는 감소, 얘도 감소예요. 전원을 얘는 투입할 때가 되는 거고 얘는 전원을 제거할 때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는 R분의 2인데 이거니까 2에 마이너스 RC분의 1의 T 이렇게 표현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R분의 2에 마이너스 RC분의 1의 T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충전전류, 방전전류 이렇게 표시해요. 부호가 반대죠. 자, 그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t에 어떤 값을 넣어야 마이너스 1승이 될까? 그게 시정수라고 했죠. 그래서 시정수 타우 값 RC가 되는 거 이해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지수는 마이너스고요. 지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여기 전하량 Q가 나오잖아요. 얘는 전하량이라 전류하고 다르게 전하가 축적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그 다음 RLC는 복잡하거든요. 얘는 지금처럼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특성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이런 형태가 돼서 근이 나오잖아요. K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루트 안에 있는 이 판별식, 루트 안에 있는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0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해요. 진동이다, 비진동이다, 임계진동이다 이렇게 표시해요. 그런데요. 얘를 L과 C로 나누어 봅니다. L과 C로 나누어 보면 요거는 어떻게 되죠? R제곱이고요. 4에다가 L제곱이 되겠죠? 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LC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L 하나 없어지겠죠? 그래서 뭐가 남죠? 이렇게 해보면 R제곱이고요. 4가 남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는 C만 남고요. 요 L은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하세요. R제곱은 4C분의 1이다. 요걸로 보세요. 그래서 같으면 임계, R이 크면 비진동, R이 작으면 진동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편하겠죠. R제곱은 4C분의 1. 특성 방정식의 루트 안에 있는 판별식을 가지고 요걸로서 진동이냐 비진동이냐를 구분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회로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후에 라플라스 변환, 전달함수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전기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제어공학에서 다루니까 이후 제어공학 수업에서 참고해서 더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